다음 사례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채팅 상담이고 게임 중독. 내담자는 게임을 그만하고 싶은데 몸과 마음이 따로인 것 같다며 컴퓨터만 켜게 되면 게임을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상담자가 왜 게임을 계속하게 되는지 묻자 자신의 게임 캐릭터 레벨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보다 자기의 캐릭터가 레벨이 높으면 성취감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내담자가 공부도 해야 하는데 게임을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례의 내담자만의 강점이 있는데 무엇인가? 내담자의 강점을 물어보는 문제이고 2번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여러분께서 상담자라면 어떻게 상담을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례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아야 되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담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 채팅 상담이다. 우리가 상담의 방식에 따라서 상담자가 대응해야 되는 방법이 약간씩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담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내담자는 어떤 내담자인가? 여기에서는 이 사례에서는 뭐 나이라든지 연령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지만은 지금 인터넷 게임에 대한 게임 중독에 대한 호소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데 이 친구가 게임을 하는 이유는 성취감 그리고 희열과 성취감 때문에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몸과 마음이 따로인 것 같다. 이 친구가 지금 현재 게임을 조절하고 싶지만 조절이 계속적으로 실패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조절 실패가 있다. 다섯 번째로 이 친구가 공부도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은 지금 게임에 대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걱정과 고민이 있는 상태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 문제들을 좀 핵심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강점을 찾는 문제였는데 답변을 보시면 내담자는 게임을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 그만하고 싶다 하는 거,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상태이다 라는 것을 중요 이제 핵심으로 답안을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그러면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보시면 의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말해 주겠습니다. 게임에 대한 성취감을 학습 등의 다른 것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언하고 주말에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등산을 해볼 것을 권유하겠습니다 라고 구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중독 상담에서 중독 사례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독 사례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공감적인 태도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공감적인 태도는 상담자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과도 연관이 돼 있다. 두 번째는 이런 중독 문제들은 단순히 의지만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환경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 환경의 변화, 이 사례 같으면 게임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 컴퓨터 게임이라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컴퓨터를 자연스럽게 아주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에서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겠다. 컴퓨터를
가령 이제 거실로 옮겨 놓는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는 게임이라면 인터넷을 차단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변화들이 일단은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그 동안의 시간에 이 친구가 게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희열과 성취감, 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대안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그냥 무작정 게임을 하지 않게만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거를 안 하는 동안에 다른 대안적인 활동이 없다면 그 행동들이, 그걸 안 하고 있는 행동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대안 활동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 조절 계획이라든지 실천을 점검하면서 상담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모든 청소년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중독 상담에서는 특히 이런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겠다. 이 내담자가 희열과 성취감을 게임을 통해서만 얻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그러니까 또래 관계에서 어떤 인정을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한테 어떤 인정이나 사랑, 관심을 못 받는 그런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주는 것, 그런 관계들을 회복하고 대인관계라든지 아니면 가족관계에서 사랑을 받는 그런 내담자로 변화해 나가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중독 사례에 대한 접근들을 좀 숙지하시고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좋은 답안을 구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이고 성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남자 청소년이 자위를 너무 많이 하는데 하루에 4-5번 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속옷을 보면 흥분이 되고, 그래서 화장실에 몰래 가서 자위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가가지고 친구 누나 속옷을 하나씩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누나 속옷이 자꾸 없어진다는 말을 해가지고 고민이다 라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라고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상담자 입장에서 다음 이어질 내용을 말로 해보라. 여러분께서 상담자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2번, 부가적으로 이 친구가 성적인 발언을 막 하면서 노골적인 표현을 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세 번째,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방식이 전화라는 거, 전화 상담. 아무래도 그 채팅이라든지 사이버 상담보다는 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전화 상담은 얼굴을 보고 하지 않는 상담이기 때문에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쉽게 예의 없게 나오거나 아니면 쉽게 이렇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친구는 남자 청소년이다. 남자 청소년 내담자다. 그런데 호소 문제가 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 성과 관련이 있다. 이 문제가 하나는 자위행위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속옷에 집착하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훔치는 절도 행동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상태이냐? 자꾸 물건을 훔치게 된다.
절도 행동을 하고 있다. 5번째는 고민, 걱정. 이런 내담자의 호소 문제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해보시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말을 말로 해보라. 여러분께서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